나는 이란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핵 문제만 해결되면 핵은 절대 안 된다. 핵만 안 된다면 우리 이란하고 파티하자. 중동 파티. 거긴 저는 트럼프가 원하는 게 그거라고 봐요.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럼프 등장 이후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걱정과 근심, 그리고 충격, 공포, 이 모든 감정들이 섞여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지역이죠. 유로메나. 이 지역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과 연관돼서 또 어떤 파장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 서강대학교 박현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야, 이게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방송하기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트럼프가 진심이네. 네, 트럼프 진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저는 그 가자 문제도 한번 질러봐서 주변 국가들의 좀 충격을 줘서 주변 국가들이 놀래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하나의 허풍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외톨이. 예, 지금 전개되는 상황 보니까 진심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약간 혼돈스러우실 텐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가자에서 200만 명을 움직이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주변 국가들한테 받으라고 그랬었잖아요. 네. 제정신인 국가는 안 받거든요. 그러겠죠. 당연히 안 받죠. 네. 그랬더니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과 이들을 옮겨가게 할 수 있는 아프리카 국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네. 당황스럽죠.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행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면서도 영어로 who knows? 누가 알아요? 진짜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받는다 그러면 네. 강제로도 보내겠다라는 거잖아요. 진심이라니까요. 지금. 미국이 거기에 주둔하고 그건 미국 땅으로 만들고 가자. 네. 그래서 나름 평화의 땅으로 만들고. 네, 그러니까 뭐 싸움 없는 땅 만들겠다 그러는 건데, 네. 아니 주민들을 움직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정도에서 뭐 이렇게 레토릭을 주고 난 다음에 네. 한번 내 뜻은 뭐 그런 건 아니었고 뭐 잘 되고 있다 그럴 걸 알았는데 네. 옮기는 작전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죠. 야, 그러니까 니네 이스라엘하고 잘 지내. 네. 너희들 내 성향 알잖아. 그냥 잘 지내. 그러니까 요쯤에서 그만하고 싸우지 말고 그냥 정제하는 게 맞아. 그 얘기를 하려고 저런 네. 수사를 까는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했죠. 근데 부지를 진짜 찾고 있다 그러니까. 네. 야, 그리고 뭐 최근에 또 황당한 거는 저도 이제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공부했잖아요. 네. 세계에서 가장 놀라고 있는 국민들이 캐나다 국민일 것 같아요. 네. 미국을 단 한 번도 위협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캐나다 사람들은. 네. 네. 그런데 말이 51번째 줄을 장난말이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모독적인 말인데 진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캐나다가 지금 반미 감정이 엄청나게 세지고 있고요. 그런데 진짜 캐나다를 미국이 51번째 주로 들어오게 한다라는 게 모독적인 발언을 넘어서서 거의 진심에.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어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러시아를 생각하고 나왔더니 그린란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진심이겠네. 네. 파나마도 진심이고요. 파나마는 이미 뭐 지금 작업 들어간 것 같고요. 우리까지 오겠죠? 그러니까요. 예, 북한까지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나진항 뭐 얘기가 네, 원산 뭐 이렇게 얘기 네. 나오잖아요. 뭐야?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안 받을 일이 없고 러시아 입장에서 좋아지니까 와, 이게 세계 지정학이 지금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사실을 다 깨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북반구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하나의 놀라운 거는 저희가 최근에 작년부터 중동, 유럽, 한국 뭐 이렇게 좀 소위 말해서 기술 중견국들, 네. 미들 파워들이 뭔가 좀 협력해 보자라는 그러한 안건들이 꽤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미들 파워에 어떤 나라가 들어갔는 줄 아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단 한 번도 미들 파워라고 생각해 보지 못한 선진국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어딜까요? 도이칠란드, 독일. 당황스럽네. 어떻게 그렇죠. 거기가 믿을 파워예요? 근데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독일하면 최선진국이잖아요. 지금도 선진국이죠. 예, 근데 작년에 독일 쪽 친구가 와가지고 네. 그거 회의를 하자고 그러면서 와길래 제가 아니 그 미들 파워는 한국은 미들 파워라고 할 수 있는데 니들이 어떻게 미들 파워냐? 선진국이지. 그랬더니 자기는 선진국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 선진국이 더 이상. 네. 그러니까 이 친구 말을 하는 거 보면은 현도 네가 잘못 알고 있다. 음. 여전히 우리 벤츠 BMW는 잘 만드는데 가솔린 기관은 거기까지다. 그 다음에 없다. 예. 그 다음에 디지털 가는 게 늦었고 어. 그래서 모든 게 뒤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독일, 일본도 지금 기술 중진국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같이 협력해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카운터파트가 어딘 줄 아세요? 중동입니다. 중동의 국가들, UAE라든지 이런 국가들. 또 좀 당황스럽네요. 네. 자본은 있죠. UAE도 그렇고 예. 사우디도 자본 충만한 건 알겠는데 그게 어떻게 계속? 네, 그렇게 같이 그 미들 파워로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그러니까 중국도 일단 배제해보고 미국도 배제해보고 네. 이걸 한번 우리끼리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와가지고 제가 그걸 이해하는데 상당히 지금도 어려워요. 네. 어렵다라는 얘기는 내가 세상 돌아가는 걸 이렇게 몰랐구나. 네. 그냥 우문한 개구리로 독일 하면 잘 사는 나라. 네. 유럽은 우리보다 여전히 뛰어난 나라. 아직까지 어렸을 때 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게 굉장히 깨달았는데요. 예. 트럼프가 그걸 더 한 번 더 흔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중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아랍 친구들이 얘기하는 표현을 쓰자면 정상 국가가 되면, 예. 그러니까 이란이 정상 국가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란이 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우리와 같이 갈 수 있고, 그리고 뭐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그 대리 세력들을 지원하지 않고 정상 국가로 같이 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같이 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트럼프 오면서부터 완전히 이란은 거의 버린 카드 같은 분위기. 아니요, 근데 버린 카드는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란과 대화를 하려고 해요. 네. 양쪽의 방점은 대화에 찍혀 있어요. 네. 대화만이 가장 최상의 방법이라는 건 양쪽 다 알고 있어요. 전쟁이 나면 이란이 이기지는 못하겠지만 이란이 주변을 쑥밭을 만들 수는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아프리카라면 자원이 없는 곳이라면 문제가 아니지만 이건 자원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랍 국가들은 지금 이란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란은 분명히 미국이 공격을 하게 되면 미군 기지가 있는 아랍 국가들을 때릴 거라는 걸 이미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왔고 분명히 그럴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뭐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란을 어떻게 해서든지 달래서 대화로 가려고 그러는 거죠. 하긴 미국은 되게 지금까지 천명된 원칙 중에 하나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이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엿보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중동에서 문제가 일으켜지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원하지는 않겠네요. 네, 원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그 타임라인이 어디냐면 내년 11월 중간선거 이전까지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요. 네, 그렇죠. 그것도 내년 11월이 너무 늦어요. 올해 안에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내년 11월에 중간선거에서 이기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힘이 빠지니까. 그래서 2년짜리 대통령이라는 계속 얘기를 나오니까 1년 안에 다 끝내려고 그래서 올해 일하는 문제를 끝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강한 측면은 계속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뭐 경제 제재 원래 미국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군사적으로도 이스라엘에 안 팔던 무기까지 주면서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란이 지금 호락호락하게 물러서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핵 그만해라. 네. 핵 프로그램 중단 그리고 탄도미사일 제재 그리고 대리 세력 지원 중단 세 가지인데 세 가지는 이란이 그동안 항상 국제사회와 마찰을 겪어왔던 문제인데 이란은 대화는 대화에 환영을 하는데 지금같이 최대한 말 그대로 압박하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지 않겠다. 예. 사실은 그러니까 얼굴이 안 서는 거죠. 끌려 나온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끌려 나오지 않고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상태에서 하겠다는 건데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듣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세 가지 포기하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하마스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거를 포기해라. 뭐 이거 카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나 이런 모습들을 다 봤기 때문에 핵 포기하라 그러면은 핵을 안 늘릴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뭔가를 포기할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핵을 어느 정도 포기하라는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예 그냥 핵 자체를 아무것도 없게 하느냐. 근데 오바마 때는 20% 이하였거든요. 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2017년 때부터 계속적으로 한 얘기는 핵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지 20% 이하도 농축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던 걸로 보거든요. 근데 워낙 핵 포기를 다 밀어붙이니까 아예 핵 자체를 없애겠다라는 그 말로 들렸는데 그것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이란이 국제사회나 미국은 은밀하게 어딘가에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란이. 그걸 다 깔아 이거죠. 이란은 계속 없다고 그러는데 국제사회는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좀 더 투명하게 하자는 거고 그래서 이 대화로 가는 게 제일 좋죠. 대화로 가지 않으면 뭐 이건 전쟁밖에 없는 건데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게요. 1달러 환율이 바이든 때부터 할게요. 바이든 대통령 때 60만 리알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1달러가요? 예, 1달러가 50만에서 60만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이해가 안 가실 텐데 2015년에 오바마 때는 이게 핵 협상할 때는 3만 3천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3만 3천이 오바마 때 3만 3천이었던 게 바이든 때 60만이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되니까 70만이 됐고요. 네. 지금 9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1달러 환율로만 본다면 2015년에 비해서 무려 30배나 뛰었어요. 네. 환율이 30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란 경제가 외국에서 사오는 거에서 물론 이거는 시장 환율입니다. 네. 국가가 사오는 환율은 좀 달라요. 네. 그렇지만 이게 민간인한테 영향을 주거든요. 이란 사람들이 밖에 나서 돈 쓰기 어려운 거죠. 이거는 거의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준하는 네, 뭐 수준이네요. 재앙입니다, 재앙. 그리고 네. 해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한 40%까지 되고요. 네. 그리고 연금도 제대로 안 나가고 있고 월급도 밀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내부적인 폭발적인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계속 더 제재를 하니까 네. 마지막 남은 마지노선은 뭐냐면 석유죠. 네. 석유까지 완전히 못 팔게 한다면 이란으로서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들어갑니다. 대화는 하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굴욕적인 상황에서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와, 그 약간 북한하고 비슷한데 북한처럼 내핍이 생활화되어 있는 나라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예. 예, 그건 아니고 잘 살았고 예. 그다음에 외국과 항상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재가 먹힌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외부와 계속 연결돼서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북한은 뭐 제재가 잘 안 먹히는 게 뭐 어차피 뭐 폐쇄해놓고 사니까. 그러니까 이란은 북한하고는 다른데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예.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킬 거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중동 쪽에서 이란이? 이란이 현재로서는 지금 문제를 일으킬 만한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 국가들이 예전처럼 뭐 각을 세우고 싸움할 준비가 돼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라서 네. 주변 국가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조용히 가는 걸 원하거든요. 만약에 한 방이라도 떨어지면 경제 발전 다 끝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란이 만약에 이란에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타격을 많이 보는 곳이 두바이입니다. 두바이 타격 본다면 누가 타격 보겠어요? 한국 엄청 타격 봐요. 네. 우리 모든 헤드쿼터가 두바이에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두바이 경제는 거의 마비될 겁니다. 그럼 두바이만 마비된 게 아니라 주변 경제 다 마비되겠죠. 그래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그러고 최근에 지금 그 가르가시라고 아나루 가르가시라고 UAE 그 아부다비 국왕의 핵심 참모거든요. 외교 참모.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UAE의 키신저다. 네. 예, 이분이 지금 이제 트럼프의 친서를 이란에 전했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란에서는 대화에는 열려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란에서 하는 얘기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 대화할 테니까 우리가 굴욕적으로 나가는 모양을 하는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접점만 이루어진다면 네. 또 이란은 또 오만에서 미국과 직접 대화할 용의도 있다도 얘기했기 때문에 예. 대화가 곧 터질 것 같아요. 네네. 만약에 이제 대화가 당장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시간을 끈다면 중동 지역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가만히 안 있겠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의 핵 이하심을 오래 안에 제거하려고 그러거든요. 네네. 뭐 이것저것 또 안 된다 그러면 미국의 무기나 이스라엘이 공격할 수도 있겠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하던 전쟁 멈추고 새로운 전쟁을 하지 않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거까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생각해보면 일기 때 미국의 보수적인 그러니까 그 개신교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사야서 45장에 나오는 고대 그 유대인들을 바빌론 유배에서 해방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에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5장에 보면은요, 당시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를 구약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선 메시아로 얘기하거든요. 네. 너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그런 대우로 썼다. 그러면 그 신이 이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황제를 네. 유대인들을 해방하는 도구로 쓴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절에 이 고레스가 나옵니다. 이게 네. 페르시아 이란의 옛 황제죠. 네. 유대인들한테는 은인 중에 은인이에요. 네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1기 때 45대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의 보수적인 개신교 신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45대 대통령으로서 이사야서 45장에 나오는 예언을 다시 한번 이룰 것이다. 즉 이스라엘인들을 이란의 위협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네. 그 믿음을 얘기를 했고 저는 그 믿음이 계속적으로
이번 47대 대통령에서도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45대 때는 거기가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45대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종교색이 보여지질 않았는데 47대는 더 세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피격 사건 이후로 종교인처럼 네. 행동한다는 느낌조차 네.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45대 대통령으로서의 그 사람에게 걸었던 그 보수적인 굉장히 극단주의적인 개신교 미국인들이 더 지지를 할 거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큰 업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중동의 평화를요. 네. 그래서 파티를 하겠다는 거예요. 핵만 없어지면 네. 핵 문제만 없어지면 이란과 파티하자. 우리 중동 파티하자 그러는 거고. 네네. 그리고 더 조금 이란의 진심이라고 느껴지는 게 일론 머스크가요. 네. 페르시아에 관계된 예전의 전쟁사 같은 걸 읽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일론 머스크가 올렸어요. 네네. 자기 책 읽는다고. 그래서 제가 보고 이게 올해 뭔가 일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미국 행정부를 보면 일기 때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게 뭔가 똘똘 뭉쳐 있다. 예. 일기 때보다 훨씬 더 압축적이에요. 예. 그리고 일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네. 많은 걸 건드리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걸 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진짜 기업가적 기질을 발휘하면서 네. 그냥 시간을 분초를 다투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네. 정도로. 근데 저는 그 러시아 문제도 미어샤이머 교수의 그 조언을 많이 참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어샤이머 교수가 직접 트럼프에게 조언했다는 게 아니라 미어샤이머 교수가 그 바이든 행정부를 계속 공격했던 게 아니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내셔널 어젠다는 중국을 잡는 건데 네. 중국 잡기로 해놓고 네.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걸 그렇게 진심이면 어떡하냐 이거죠. 예. 그 79년 1월 1일에 중국과 수교를 했던 이유가 뭐냐? 그때 소련을 잡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중국을 잡으려면 러시아를 우리 편에 두고 적어도 러시아가 중국을 돕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니 그거를 러시아를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러시아가 중국에 두 가지를 주지 않느냐. 중국이 식량 자급자족도 안 되고 에너지 자급자족도 안 되는데 유사시에 다 주겠다고 러시아가 약속을 해버렸으니 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예, 그러면서 굉장히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그 얘기를 염두에 두듯이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네네네. 러시아 잡잖아요. 그렇죠. 러시아하고 꼭 잡아가지고 자기 편으로 두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 온갖 욕을 먹으면서. 근데 그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연결되는 게 이제 중동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아무 영향 안 미치지 않나요? 아니요, 미칩니다. 그래요? 예. 그 사실은 이란이 걱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요.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중지한다고 그래서 리야드에서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니 왜 회의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을 왜 사우디에서 하는지도 그 사우디가 네. 사우디가 외교가에 큰 손으로 등장한 거죠. 러시아하고 사이 좋잖아요. 그렇군요. 예, 사이 좋아요. 오펙 플러스에서. 오펙 플러스니까 네. 그러네요. 그리고 트럼프에게도 굉장히 기쁜 투자 선물을 먼저 해버렸잖아요. 모함마드 빈 살만이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고요. 그러니까 네네네. 거기에서 대화를 한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대했던 거는 앞으로 미국과 이란의 관계도 사우디가 중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우디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란이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란 쪽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끝나게 되고 미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니까 이란의 중도층과 개혁파층에서요. 야 이러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이란을 맞바꾸는 거 아니냐. 이란을 러시아가 지지해 줬잖아요 그동안. 네네네네. 예, 그리고 이란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게 무기도 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미국이 항상 그것 때문에 아주 신경을 바이든 행정부 때 그랬는데 트럼프가 들어서자마자 러시아하고 전쟁을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러시아한테 우크라이나를 양보를 했으니까 이란과의 관계를 하면서 그냥 미국이 니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게 아니냐. 러시아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란과 러시아 사이가 최근에 많이 좋아졌죠. 원래 역대급으로 보면 이란과 러시아는 도와줄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가 페르시아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아제르바이잔을 떼어간 것도 러시아가 떼어간 거예요. 이란으로부터. 이란은 그러니까 지금 소련 연방 쪽이라고 하는 땅이죠. 아르메니아, 조지아 뭐 이런 땅들 있잖아요. 아제르바이잔 그거 다 뺏긴 겁니다. 그렇습니까? 러시아, 소련 러시아에게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러시아는 그 1907년에 영국과 밀약을 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러시아와 남쪽에서 이를 막으려는 영국이 부딪히는 곳이 이란이었거든요. 네. 그 둘이 그 1907년에 야 우리 이란을 나누자 해가지고 남북으로 나눠가지고 영향권으로 했고 나중에는 진짜 가르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러시아하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네. 이란과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보면 도저히 친해질 수가 없는 나라다. 네. 그런데 왜 친해지느냐? 지금 편의상으로 올라온 건데 네. 그래서 괜찮아지는가 했는데 갑자기 미국 변수가 생기면서 러시아가 이란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슬쩍 미국 쪽으로 미룰 수도 있겠다. 발 빼면. 발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란 쪽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미국이 이번에 이 러시아를 건드린 게 진짜 세계사적으로 진짜 엄청난 큰 일이에요. 네, 큰 거고 이란으로서도 지금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동시에 핵 문제를 미국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지금 러시아, 중국, 이란이 모여서 이란 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핵 문제가 지금 어차피 지금 가장 크게 떠올랐으니까 이 문제는 올해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란 입장에서도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을 수도.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넉넉하지는 않고요. 트럼프가 일단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올해 안에 끝내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예, 그래야지 내년에 좀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언제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되면 이란은 계속적으로 경제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겠죠. 근데 이란이 더 버티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이제 그 부분 이란의 아킬레스건이고. 그리고 이란 내에서도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안타까운 게 그 서방과 대화를 하면 가장 앞장서서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게 전 외교장관 자리프인데요. 자리프 외교장관이 현 정부에서 전략 부통령으로 임명이 됐는데 8개월 만에 물러났습니다. 예, 보수파들의 공격에 견디지 못한 거죠. 사실은 이제 임명이 잘못된 게 이 보수파들이 2022년에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국가의 고위직을 맡은 사람은 자녀들의 외국 국적이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이 자리프 전략 부통령이 애들이 미국 시민권자예요. 네. 그것 때문에 임명 때부터 문제가 되는데 결국에는 이번에 견디지 못하고 해임 형식으로 사임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대화의 축이 자리프가 있었으면 더 대화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물론 지금 그 외교장의 아락치가 잘 하긴 할 것 같은데 네. 대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사실은 뭐 현재 상황이면 진짜 트럼프가 진짜 다 까놓고 진심이면 이란 입장에서도 시간을 끌면 불리한 상황들이 다시 연출. 왜냐하면 미국이 이스라엘 편들면 이란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을 테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란 문제는 사실은 이란 내부적 문제인 거잖아요. 내부 문제가 크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란은 지금 외부에서 도와줄 나라가 거의 없어요. 네. 중국도 들어서지 않을 거고요. 러시아도 미국과 사이가 좋아진 상태에서 이란에 뭔가를 많이 하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네. 되면 결국에는 홀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를 홀로 맞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트럼프가 그냥 허풍이 아니라 정말 뭔가 큰 족적으로 막 내고 있으니까 네. 실질적으로 트럼프하고 대화하는 게 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현재 보면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이란은 문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헤게모니를 안 놓을 거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어차피 지금 최고 지도자가 대화를 하지 말은 안 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대화하는 것은 안 좋다고 멍청한 일이라고만 얘기는 했지 네. 그런 애들하고 왜 대화를 하냐 그런 말 안 했기 때문에 대화가 열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 종교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마음의 결단을 해서 미국하고 손을 잡지 않으면 생각보다 시간 좀 오래 끌 수도 있고. 네, 근데 최고 지도자가 야 미국과 손잡자 이런 말은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겉으로는 그렇게 네, 할 절대 수가 그렇게 없겠죠. 안 하고 그 대신 대화를 하는데 용인해 줄 거고 그다음에 그 대화 결과가 좋게 나오면 싫더라도 국민들이 원하면 그냥 갈 가능성이 있죠. 저는 대화에 방점이 있다고 봐요. 네. 양쪽 다 말하는 거 보면 다 대화예요. 결국엔 대화인데 예. 대화장까지 가는데 어떻게 좀 이라는 모양새 있게 네. 내가 강제로 끌려가는 느낌 없이 네. 내가 이렇게 주도해서 간다라는 느낌을 주면 대화할 수 있느냐 네. 거기니까 저는 미국이 그런 점에서 이란의 체면을 세워준다면 대화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다만 변수는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네,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이란의 핵을 물고 늘어질 거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과의 대화에서 핵이 이스라엘이 생각하기에 만족할 수준이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박을 하겠죠. 압박을 할 거예요. 그 계속적으로 읍소를 하겠죠.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엄청난 로비를 해서 미국한테 그 이란의 문제를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최대한 풀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못하면 중동의 평화가 올 것이냐 뭐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오히려 트럼프 마음대로도 될 수 있다. 네, 가능하죠. 예, 트럼프 마음대로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하는 모든 정책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유리하게 할 거예요. 네. 유리하게 할 거고,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나는 이란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핵 문제만 해결되면 핵은 절대 안 된다. 핵만 안 된다면 우리 이란하고 파티하자. 중동 파티. 네. 미들리스트 파티를 하자고 그랬거든요. 네, 네. 거긴 저는 트럼프가 원하는 게 그거라고 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란 입장에서는 네. 핵을 없앴을 때 이스라엘한테 우리는 노출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 핵을 완벽하게 다 제거하는 건 아닐 거예요. 예를 들면 전력용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타이트하게 국제사회가 감시하고 우리도 이제 20% 이하로밖에 못 하잖아요. 우리는 아예 플루토늄 농축을 못 하니까 네네. 우리는 아예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란이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미국이 줄 수 있죠. 네. 이스라엘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란이 핵을 놓는다면 이스라엘도 더 이상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오히려 트럼프가 뭐 희망 회로를 돌린다면 핵 문제를 해결하고 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제 이란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죠. 만약 그렇게 핵 문제를 해결하면은 그럼 미국이 이란을 호락호락하게 세계 시장으로 열어줍니까? 미국이 다 들어가죠. 이란 시장으로. 미국이 먼저 들어. 그럼요. 미국 회사들이 들어가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비행기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팔려다가 못 팔았잖아요. 이란이 미국 비행기를 거의 몇백 대를 살려고 그랬다가 그 제재 때문에 못 사기 시작했잖아요. 트럼프 제재 때문에. 예, 그런 거 다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란은 엄청난 황금 시장이죠. 석유도 있겠다, 가스도 있겠다, 어마어마하죠. 네. 예, 그래서 미국 기업이 제일 먼저 들어갈 겁니다. 제재만 풀리면.